이번 영상에선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 갤럭시 S22 구매를 추천하는 이유.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이슈가 많은데도 이 모델을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일부 소비자분들께서 핸드폰을 구매하실 때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의무 요금제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알뜰폰에 관하여. 알뜰폰은 기본료도 저렴하고 판매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돈이 되는 통신사인데 왜 많은 판매사분들이 아직까지 메이저 통신사의 판매만 고집하는 걸까요? 이 정보들 앞으로 핸드폰 구매하실 때 도움되실 테니 끝까지 시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장아마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지금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할 거라면 갤럭시 S22 시리즈를 구매하라고 추천하는 이유. 저는 IT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요약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GOS. 이거는 갤럭시 S22에만 한정되어 있던 게임 성능 최적화 기능이 아니라 모든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던 기능이었습니다. 즉,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갤럭시 S22 이전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GOS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GOS는 분명 문제가 있던 이슈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예전보다 훨씬 더 개선되었고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우회 앱의 사용까지 허락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회 앱을 통해서 GOS 기능을 종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GOS는 더 이상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갤럭시 S22는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여기에 갤럭시 S22가 있고 S21이 있고 노트 20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제품을 구매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으셨던 분께서 그냥 핸드폰을 좀 변경하고 싶었는데 이 세 모델의 가격이 똑같다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소비자분들은 구형 스마트폰을 구매하시겠어요? 아니면 신형 스마트폰을 구매하시겠어요? 물론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거나 구형 스마트폰에만 있는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이를테면 S펜이나 특정 스펙 등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구형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게 맞지만 왜 기왕이면 다 엉치마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가격이라면 더 나은 혜택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S22 관련 영상을 업데이트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갤럭시 S22는 저렴하니까 구매하세요가 아니라 전작이었던 스마트폰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똑같은데 더 세련된 디자인이나 신형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2를 구매하시는 게 소비자분들의 만족도에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천해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 일부 소비자분들께서 핸드폰을 구매하실 때 부담스러워한다는 의무 요금제에 관하여입니다. 이 의무 요금제는 참 오해가 쌓여서 지금의 시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 저한테 구매하시든 일반 핸드폰 매장에서 구매하시든 소비자분들이 원하신다면 의무 요금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는 그냥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선택지로 개통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통신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있죠. 통신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핸드폰을 구매할 때는 원하는 요금제에 원하는 부가 서비스를 가입시킨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원금을 받고 핸드폰을 구매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버젓이 통신사의 대표 홈페이지에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개통을 도와주고 있는데 왜 굳이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휴대폰 판매점에서 발품을 파신 다음에 의무요금제 6개월을 유지하시는 걸까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KT통신사에서 갤럭시 S22 모델을 55,000원짜리 요금제를 개통하실 경우 단말기 값과 기본료 24개월치를 모두 합치면 소비자는 191만 9천원을 부담하고요. 의무요금제 6개월을 유지하신 다음에 55,000원짜리 요금제를 변경하시면 소비자는 총 166만 9천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의무요금제 6개월을 유지하면 20만원가량의 요금을 더 납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24개월 총 비용을 따져보면 25만원이나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의무요금제를 사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이를테면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나 넷플릭스 요금 할인, 게다가 더 높은 결합 할인까지 이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이득인 겁니다. 잠깐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의무요금제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높은 요금제를 개통하는 게 유리할 땐 높은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라는 거고요. 그게 아닐 경우엔 처음부터 55,000원짜리 요금제를 개통하시면 되고, 만약에 처음부터 33,000원짜리 요금제를 개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판매 조건들은 강제가 아니에요.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개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소비자분들이 핸드폰을 개통할 때는 요금제를 6개월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는 이유는 이렇게 구매하는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판매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소비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일반화가 된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금제는 의무적으로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다만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의무 요금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물론 불법 판매 행위로 마진만 보려고 그러는 판매사분들도 있긴 한데요. 안 그런 판매자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알뜰폰에 관하여. 유튜브에 있는 핸드폰 판매사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알뜰통신사는 분명 기본료도 저렴하고 판매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판매사 입장에선 큰 돈이 되거든요. 근데 왜 판매사들은 알뜰폰을 취급하지 않는 걸까요? 메이저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는 휴대폰 제품, 가격, 요금제 등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에 반해 알뜰통신사는 소비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오시면은 그냥 유심으로 개통만 해주면 되고 게다가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소비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유심을 단순하게 하나 개통만 해줘도 왜 알뜰폰의 대표적인 요금제 막 3, 4만원짜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있잖아요. LTE 요금제. 그거 개통해주면 판매사에게 돌아오는 수익이요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이 넘습니다. 아무것도 추천하지 않고 요금제 개통만 해줘도 마진이 이렇게 높아요. 이 말은 즉 평소에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 기준으로는 메이저 통신사에서 휴대폰 3대 파는 것보다 알뜰통신사에서 알뜰통신사 유심개통 하나 해주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판매점에서 알뜰폰을 취급 못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굳이 메이저 통신사만 고집 부리는 걸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를 케어해주고 관리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고 불편한 상황이 누적되다 보니까 반감을 사기 때문입니다.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연락 안 되는 가족들의 위치를 추적해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가 추적이 안 될 때, 혹은 대출을 받을 때나 회사의 제출 용도로 통신사의 가입 내역 증명서를 뽑아갈 때, 아니면 핸드폰이 잠겨 있거나 핸드폰이 켜지지 않아서 데이터를 복원 신청해야 되는데 가입 내역 증명서를 출력해야 하는 경우, 이럴 때 얼른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메이저 통신사와는 다르게 인력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의 완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비자가 원하셔서 기분 좋게 통신사 가입을 유치시켜드렸는데 오히려 욕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손실이 너무 커요. 판매사는 소비자에게 통신사의 가입을 권유하고 특정 요금제를 유치함으로써 통신사로부터 가입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수수료는 조금 전에 제가 작은 금액이 아니라 그랬죠?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가입한 통신사에서 6개월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은커녕 빠르면은 14일만 사용하시고 메이저 통신사로 다시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알뜰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이 안 되시는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 한 가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최근 각종 언론사나 인터넷 광고 등에서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이 넘었다라는 광고를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알뜰폰 홍보 업체들은 지금 가입자가 엄청나게 많고 너만 가입 안 했다 라는 식으로 알뜰폰 가입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상황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이야기가 완전 다릅니다. 실제로는 1000만의 절반도 안 되는 470만 명만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해주는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알뜰폰의 실제 핸드폰 사용자는 1000만이 아니라 절반도 안 되는 470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휴대폰 가입자 비중의 8%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 8%는 알뜰통신사 집계가 시작된 8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최근에 알뜰통신사로 가입하는 고객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는데 8%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은 즉 엄청나게 가입하는 만큼 나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나간다라는 거는 다시 메이저 통신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낮은 기본료와 호기심 때문에 가입하셨다가 그만큼 이탈하는 소비자가 많은 시장이 알뜰폰 시장이기 때문에 판매사분들이 알뜰폰을 따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메이저 통신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메이저 통신사에서 취급하는 서비스가 단 한 가지도 필요가 없는 걸까?
그러면 알뜰폰 가입해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능을 다 쓰진 않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나는 기왕이면 다 쓸 수 있는 통신사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메이저 통신사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디 제 영상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메이저 통신사가 좋다, 비싼 요금제로 가입해야 된다 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신 시장은 이런 구조고 기왕이면 선택을 하실 때 일반화된 조건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 라는 취지의 영상을 촬영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댓글에 카카오톡 상담 채널 남겨드릴 테니 거기로 편하게 놔주세요. 그럼 시청자분들의 기준에 맞게 좋은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영상이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